우환교민 퇴소를 앞둔 혁신 도시에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와서 직접 건의를 들었습니다. 코로나19를 걱정한 학교들이 학부모 출입까지 막은 채 졸업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졸업 특수 실종으로 화훼 업계는 일상입니다. 노부부가 탄 승용차가 저수지로 추락해 2명 모두 숨졌습니다. 비에 젖은 진흙길에서 미끄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중국 우한 교민들을 맞아준 충북 혁신도시에 정부가 각별히 신경 좀 쓸 모양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충북 혁신도시를 찾아 지역에 쏟아지는 요구를 잔뜩 적어갔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문 나흘 만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충북 혁신도시를 다시 찾았습니다. 우한 교민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거듭나 주신 데 대해서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특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혁신도시 정책의 주무장관으로서 특히 충북 혁신도시를 위한 지역의 맞춤형 건의를 들으러 왔습니다. 마침 전국 혁신도시의 몸집을 키워 전국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삼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앞둔 상황에서 국가 위기 해결에 선뜻 동참한 충북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충북 혁신도시가 이런 혁신도시의 성공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 부관장님들께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 건의를 말해보라 했더니 충북 혁신도시 주변 교통망 개선이나 공기업 추가 이전 등을 시작으로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할 굵직한 충북의 현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간상 말로 다 못한 게 많아 문서로 정리해 양손에 들려보냈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데하고 비교가 돼서 시즌2에서 우리 좀 큰 규모의 공기업 한두 개를 이렇게 보내주시는 이런 것이 꼭 있어야 되겠다. 앞서 충청북도는 교육부를 방문해 충북 혁신도시 주민들이 원하던 고교 신설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충북 혁신도시 도로변에는 정부 배려에 대한 감사와 또 다른 요구를 담은 주민단체 명의의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내걸려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현장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졸업식이 철통 보안 속에 축소 진행되거나 아예 취소되면서 화훼 시장은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졸업식이 열린 청주고등학교. 축하하러 온 학부모와 친구들로 북적여야 할 학교가 한산하기만 합니다. 예전과 달리 학생들은 강당 대신 교실에 모였고 외부인의 학교 건물 출입이 제한되면서 학부모들은 학교 밖에서 행사가 끝날 때만 기다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식을 못 보니까 식하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못 봐서 아쉬워요. 졸업하는 과정도 한번 보고 싶고 이런 게 부모 욕심인 건데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은 하면서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졸업식은 학급별로 교실에서 조촐하게 치러졌고 교장 선생님 축사도 각 교실 모니터로 방송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달라진 졸업식 풍경입니다. 1년 동안 교실에서 제가 보냈잖아요. 그런 추억들을 같이 가족들이랑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기고 싶었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졸업 시즌 대목을 기대했던 꽃다발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절반도 못 팔지요. 3분의 1도 못 팔아요. 3만 5천짜리 2만 원에도 안 사가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안 오시잖아요. 못 오시게 하잖아요. 대학가의 또 다른 꽃가게도 손님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맘때면 꽃집이 꽃다발용 꽃으로 가득 차야 하지만 찾는 사람도 없어 듬성듬성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졸업식과 입학식이 줄줄이 취소된 탓입니다. 폐업 수준이라고 봐야죠. 꽃방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폐업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화훼 업계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스승의 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5월까지 이어질 경우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걱정이 태산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접촉자에 이어 일시적인 열과 호흡기 증세로 호소했던 충북 지역의 의심 환자들도 오늘 19일 관리 대상에서 모두 해제됩니다.
현재 충북이 관리하는 의심 환자는 자가격리 8명과 능동감시 13명 등 모두 21명으로 하루 2차례 모니터링에서 특별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확진자나 접촉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공중보건위 등 시군 역학조사반을 기존의 2배 수준인 28개 반 121명으로 늘렸습니다. 네, 좀 전에 서울뉴스에서 보셨듯 오늘 오전에 70대 부부가 탄 SUV가 저수지로 추락해 부부가 모두 숨졌습니다. 진흙길을 오르다가 차가 미끄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저수지에 잠겨있던 SUV를 대형 견인차가 끌어올립니다. 구조대원이 사람을 구하느라 유리창이 깨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SUV 한 대가 수심 3m 깊이 저수지에 빠졌습니다. 순식간에 차량이 가라앉아 차 안에 타고 있던 78살과 77살 부부는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바퀴 터지는 소리 같이 딱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이렇게 회전이 됐나 봐요. 들어가기 시작해서 금방 들어가더라고요.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원이 잠수해 40분 만에 차량 유리창을 깨고 의식을 잃은 부부를 구조했지만 2명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포장이 되지 않은 좁은 흙길을 따라오르다 차량이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날 내린 비로 인해 걸을 때마다 질퍽일 정도로 진흙길이 만들어지면서 미끄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난 길은 저수지 구역에 포함돼 차량이 오갈 수 없는 곳이었지만 사고 당시 통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수지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주민이 많이 다니는 길이고 폐쇄를 하려고 하니 반발이 심해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폐쇄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포장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어르신 운전 차량이 사망 사고가 많이 나 지자체에서 면허 자진 반납을 받고 있지만 대중교통이 없는 농촌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공장 굴뚝은 높은 곳에 있어서 오염물질 단속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드론 기술이 발달하면서 환경당국이 드론으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기술을 단속 현장에 도입했습니다. 임용순 기자입니다. 뽀얀 연기를 쉼없이 내뿜는 공장 굴뚝 주변에 드론 한 대가 떠 있습니다. 굴뚝 배출구 가까이 돌면서 대기오염 물질을 모으는 겁니다. 여기서 채집된 대기오염 농도는 실시간으로 지상 분석팀의 컴퓨터에 전달됩니다. 저 해당 공장으로 가기 전에 측정한 값에 지금 한 10배 정도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굴뚝에서는 분명히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부가 올해부터 투입하고 있는 이런 드론은 측정 센서와 카메라가 장착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채집할 수 있습니다. 충북 중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원주지방환경청은 드론 넉 대와 함께 이동 측정 차량 2대를 투입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각지대에서도 단속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2월에서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는 산업단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합니다. 이런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이 오염도를 주변에서 좀 입체적으로 객관화해서 과학화로 방향을 좀 전환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빠른 시간에 많은 사업장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드론으로 측정된 대기 오염 농도로는 현재 행정처분 등이 불가능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행정처분이 가능한 측정기기를 도입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더욱 고삐를 재울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청주시 의회가 소각장 인허가 문제를 따지는 행정사무조사 때 이승훈 전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출석 요구부터 난항입니다. 정작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승훈 전 시장은 연락 두절 상태로 주소도 몰라 출석 요구서조차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이승훈 전 시장과 윤재길 전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공고가 떴습니다. 오는 26일 오전 10시 미세먼지 특위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청주시의회는 지금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전임 시장과 부시장의 주소를 파악할 수 없어 공고로 대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주소를 몰라서 파악하고자 하는데 혹시 의원님들 이렇게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 그랬더니 지금 이게 좀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알아도 조금 알려주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청주시의회는 청주시의 전임시장과 부시장의 주소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 증인 출석과 관련해선 행정기관이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공할 의무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출석을 하셔서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당시에 환경이 어떻게 됐는지, 환경 행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미세먼지 특위는 안 나오더라도 관계 공무원을 조사해 전임 시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특위는 청주 소각장 인허가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오는 20일부터 예고한 상태로 전임 시장과 부시장, 관계 공무원 60여 명의 출석 요구를 의결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이 오늘 충주 과수농가를 방문해 화상병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경규 청장은 지역 과수농업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화상병 방제 활동을 격려하고 세균 전파의 경로로 지목된 과수원 가지치기 작업 과정에서 철저한 소독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충주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올해 과수화상병 종합관리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충북경찰이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24시간 집중단속에 들어갑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금품 선거와 불법 선전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작성한 사람은 물론 중간 유포자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최고 5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총선을 60일 앞둔 모레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이 제한됩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일인 4월 15일까지 단체장은 정당 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 방문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재해 구호, 복구 목적이 아닌 행사는 원칙적으로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를 포함한 후보자와 정당도 자신의 명의를 드러낸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상권을 돕기 위해 구내식당 휴무제를 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외식업계 경영 상태가 나빠진 점을 고려해 오는 4월까지 매달 셋째와 넷째 주 금요일에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옥천군도 구내식당 휴무일을 격주해서 매주 금요일로 확대했습니다. 계약 유지를 대가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에게 9억여 원의 뇌물을 건넸다 실형을 선고받은 통신사 직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2살 이동통신업체 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